미디어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들어야 하는 방송, 또 누구나 들을 수밖에 없는 방송,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로 오셨습니다. 민동기 미디어 오늘 부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저희 방송 듣는 PD들이 많다고요? PD들 뿐만이 아니고요. 예. 어지간한 좀 종사자들은 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예.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 새끼도 미디어 종사자인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네. 국민TV 라디오 광고를 모집합니다. 최고의 팟캐스트 청취율을 기록하는 국민TV 라디오는 시민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콘텐츠 그룹입니다. 생방송으로 또 팟캐스트로 광고하고자 하는 분은 서울 전화 3144-0933, 3144-0933 국민TV 라디오 사업국으로 연락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모십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가장 큰 스피커 국민TV 라디오와 함께 멋진 미래를 가꿔보세요.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네, 6월에 두 번째 주간이죠. 예, 6월도 중간에 이르렀습니다. 6월 중순이네. 6월 14일이니까. 중순.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6.15 남북 공동선언 13주년 되는 날이고요. 네. 예, 뜻깊은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얘기 계속해보죠. 원래 그 새끼가 누군지 사람들의 관심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무수한 확인 요청과 엄청난 압박. 네. 어떤 선수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그 새끼를 가르쳐 주지 않을 경우에 예. 선배로 인정할 수 없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예. 네. 절대 코멘트하지 않았습니다. 그쪽이 통하지 않으면 나한테 연락이 와야 되는데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은 내 주변의 친구들 말고는 없습니다. 예. 제가 코멘트를 하지 않으니까 예. 새로운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예.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새끼를 검색을 해요. 어허. 그다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 제 앞에 딱 스마트폰을 들이댑니다. 맞냐 이거지. 예. 노코멘트. 절대 확인해 줄 수 없는 네. 그런 건데. 예. 아주 부질없는 짓을 했군요. 아니 왜 이렇게 관심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그 새끼는 우리 시대가 기회주의의 아이콘입니다. 우리가 기회주의를 봐야지 그 인물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 새끼 1화를 또 하나 더 전하자면은 또 있습니까? 그 새끼하고 같이 일했던 작가 이야기야. 네. 이 작가분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작가들은 이 원고 쓰는 거, 원고를 창작하는 거, 구성하는 거, 기획하는 단계에서 참여하는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그렇죠. 이분들한테 그 외의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한다면 부탁이어야 하고 부탁을 한다면 대단히 미안해하거나 정중하게 해야죠. 거기 상하는 무언가 감사의 표시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럼요. 근데 무슨 작가를 몸종 비서로 하는 이런 몰지각한 인간들이 방송계에 많습니다. 아직도 있나요? 아직도 있어요. 그 새끼가 그래. 이 작가 얘기는 그 새끼가 한 번은 자기한테 물 좀 떠달라 이랬다는 거야. 자기 생각할 때는 물을 떠줄 수도 있죠. 뭐 어려운 일 아니니까. 네. 또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그 말투가 싸가지 없이 들렸다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는 나이를 이렇게 도와줘야 하고 몸종처럼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들렸다는 거지. 거기서 뉘앙스에서 다, 그 짧은 말 속에서 그 뉘앙스가 다 느껴지는 거야. 원래 예. 물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방송에 출연하거나, 예. 혹은 방송을 진행하거나, 예. 이런 사람들은, 예. 보통 작가들을 비롯해서 가끔은, 예. PD들도, 예. 이렇게 물을 떠다 주는 적이 있어요. 예. 이거 하라고. 그렇지. 근데 그거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새끼한테는 그렇게 해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네. 아유, 민동기 부장은 지금 기자 아니야. 현재 기자가 이렇게 그 새끼란 말을 자꾸 쓰면 어떻게 그분이라고 해줘. 그쪽은. 그래. 예. 하여간 그 새끼가 아주 싸가지 없이 물 떠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지. 그래서 대충 뉘앙스가 어떤지 제가 대충 알 것 같아요. 선생님으로 많이 하죠. 혹은 이게 다양하게 또 이제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인가 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새끼가 열받은 거야. 무지하게 열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지가 떠왔겠지. 그 자리에선 떠왔겠지만, 나중에, 계속, 말하자면은, 원고 갖고, 야지를 넣는 원고 갖고 야지를 넣고, 그 작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또, 그 작가가 없을 때에는, PD나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작가를 막 비방하고, 지금 왠지 제가 김영민 씨 얘기를 들으니까. 뒷담화를 까는,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지. 제가 지금 딱 들으면서. 예. 생각나는 작가분이 몇 명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이 바닥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네. 대충 누군지 지금, 레이더에 몇 명이 잡힙니다. 그 작가가 누군지? 그렇습니다. 이 PD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가한테는 말이죠. 방송 작가에게는 섭외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통상 인식하기로는 작가는 섭외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방송사의 상황과 경우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국민 TV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모든 제작진들이 PB, 작가, 진행자, 혹은 이런 기자, 이 역할에 구분이 없습니다. 통상 그걸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일당백이라고 하지요. 전문 용어로 예. MD라고 합니다. MD. 예. 뭐든지 다 한다. 뭐든지 다 한다. 뭐든지 다 한다 할 때 MD. 예. 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작가 강령을 보니까 말이죠. 네. 우리에게는 섭외를 시킬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가가 할 일은 아니고 PD가 할 일이다. 사실 그게 맞죠. 그건 원리 원칙이지. 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소수가 운영해서 모두가 함께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방송사는 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규모가 있는, 이른바 KBS, MBC, SBS 같은 곳에서는 이런 협업이, 분업이 보편화되어 있는, 그렇죠. 이런 곳에서는, 말하자면 작가에게 섭외를 시키는 것은 대단한 어떤 익스큐즈가 필요한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물며, 그렇죠. 물을 달라. 물 좀 주소. 이 물을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명령, 지시 이런 느낌을 그 작가는 받았고 난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물을 달라고 남에게 말할 정도면 네. 본인이 급한 일이 뭔가가 있다든가 굉장히 좀 그렇지. 예를 들면 방송 들어가기 직전이라든지 그럼. 방송 중에 사례가 들었다든지 혹은 하여튼 급박한 상황이어서 내가 마이크를 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는 부탁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런 상황을 모르나? 그 정도 되면 알아서 갖다 줍니다. 그렇지. 네. 또 그런데 말이죠.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남한테 이렇게 떠넘기듯이. 떠넘기는 건 좋은데 명령하듯이 지시하듯이 하는 이런 행태. 이건 아주 대단히 문제가 있었다. 작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딱 드러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하여간 우리 그 새끼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러다가 저희들의 그 명망을 뒤집는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가 아니라 그 새끼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가 되진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자, 그 새끼도 안 나가는 종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자. 아니 근데 지금 종편과 이러다 그 새끼 관련해서 나갈 것 같아. 종편에.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딱 나가는 날 나가는 그 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코멘트를 하면 안 돼.
누군지 알거든. 그렇지. 예. 맞습니다. 자, 종편 지난번 뉴스가 참 많았습니다. 종편은 항상 이번 뉴스가 주간에? 네, 많았는데요. 이 종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예.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간에 종편과 관련한 이슈는 우선 기본적으로 그 TV조선과 채널A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거. 그렇죠. 그게 하나 있었고. 네. 또 CJ를 죽이자 그랬나? 무력으로 진압을 해야 진압을 된다고. 하자. 네. 이런 식의 그 밀담을 종편 4사가 나눴다는 네. 그런 이야기가 또 하나 있었고. 네. 또 하나 진중권 씨가 JTBC에 고정 출연하게 됐다. 그렇죠. 그런 소식이 또 하나 있었고요. 근데 그 세 개를 예. 뭉뚱그려서 예. 과연 예. 흔히 말하는 진보 진영의 종편에 대한 입장을 한번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사실 미디어 오늘 내에서도 예. 종편에 대한 여러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5.18에 대한 징계 이런 거는 입장이 명확해요. 예. 그리고 이런 비밀 회동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해요. 예. 하지만 예. 진중권이라든가 예. JTBC 고정 출연하는 문제 예. 그리고 손석희 사장의 JTBC 시행 예. 그리고 이 정말 JTBC의 최근 변화 예. 이런 걸 어떻게 볼 것인가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미디어 토크에서 용민 씨랑 저랑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지 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진중권 씨가 나가서 예. JTBC 나가서 JTBC에 왜 출연하게 됐느냐 예.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진중권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TV조선하고 채널A는 한마디로 격이 맞지 않다. 예. 수준 낮다 이거지. 예. 너무 수준이 낮아서 예. 거기에 뭘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고 예. JTBC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예. 여러 가지 일단 변화를 좀 시도를 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그런 칼라는 벗어날 수 없겠지만 예. 중도까지는 말하지 않지만 적어도 합리적 보수 이런 거는 좀 지향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JTBC에 출연하기로 했다 이건데. 글쎄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논란이 좀 많죠. 김진 씨가 있는 중앙일보 아닙니까? 그렇죠. 한 4일, 3일만 참으면은 조국 통일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사람을 합리적 보수의 영역 안에 둘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네. 예. 또 그 프로그램에 김진 씨가 나가더만 보니까. 나가요. 예. 그 프로그램이 임백천 씨하고 그 변호사 한 분께서 하시는 뉴스쇼. 용민 씨도 한번 나가지 않았어요? 글쎄,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있어. 그 이영배 PD, 그분이 이제 MBC에서 100분 토론하셨던 분입니다.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손석희 사장과도 가깝고 진중권 교수와도 가까운 사이일 겁니다. 네. 저는 처음 봤는데 제가 그 프로 한번 나갔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PD께서 저에게 고정 출연을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정 출연은 그렇다. 내가 JTBC를 특별히 터부시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임백천 씨를 잘 싫어하진 않습니다. 네. 인간적으로 싫어할 이유도 없고 제가 참 좋아했던 가수인데 네. 기본적으로 임백천 씨가 박지만 씨하고 가깝다는 그런 소문이 방송가에 파다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난 그거는 그렇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나는 그 프로에 고정으로 나가는 거는 그렇다. 한 번 나가는 건 나갈 수 있다. 해서 나갔더니 네. 보니까 앞에 김진이 나와 있는 거야. 참 이거 찝찝하다 했지. 그리고 내가 곧바로 이제 그 다음 타석으로 들어가서 낙곰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두 MC가 나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공격적으로 답변을 했지. 그게 또 JTBC한테도 좋을 거 아니야. 그렇죠. 어쨌든 노이즈 마케팅도 마케팅이니까. 네. 그러더니 구성이 이상해. 마지막에 나보고 노래를 부르라는 거야. 59년 왕십리를 부르고 왔지. 티격태격, 시국현안에 대해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갑자기 59년 왕십리를 부르고 나온 거야, 내가. 그러더니 이제 고정 출연 제안도 얘기하셨고, 그러면서 JTBC는, 채널A나 TV조선을 참 창피하게 여긴다. 창피하게 여긴다. 걔네들하고 종편이란 이유로 같이 한묶음이 되는 거 싫다. 우리는 합리적, 보수 노선, 이런 것도 아니고, 중도적, 좀 방송다운 방송을 해보고 싶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했단 말이죠. 네. 아니, 뭐, 그 PD의 정신이나 노력 이런 것들이 참 가상하고, 나름대로 뭐, 그분들의 결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뭐, 그 PD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손석희 교수의 그 JTBC 행을 안타까워 했듯이, 그러나 저러나 삼성의 그늘 아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중권 교수가 말한 대로 한계는 분명해요. 네. 본인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한계는 분명합니다. JTBC가.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종편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의식, 의심을 완전히 지운다든지 JTBC 정도면은 뭐 인정해 줄 수 있어. 이런 하여튼 그 관용의 기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좀 섣부른 면이 있다. 이런 면이 있다. 이런 데는 동의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 이 JTBC에 대한 이 진보 진영의 호의적 시각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게 이제 TV조선이나 채널A와는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사실 TV조선이나 채널A는 막가파 방송식으로 했잖아요. 예. 이렇게 저게 과연 종합편성 채널인지도 지금 의문이거니와 예. 드라마를 하기를 합니까? 뭘 하기를 합니까? 지금 오히려 그냥 시사 아니면 이 흔히 말하는 시월드 예. 이런 그 토크, 떼토크를 가지고 지금 거의 하루 종일 방송을 하다시피 하는데 JTBC가 아닌 나머지 종편들. 그렇죠. 그런 종편들은 그러니까 종편들 JTBC는 진짜 드라마를 찍고 그렇죠. 이 채널A, TV조선 이런 데서는 토크쇼에서 드라마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만들어요 거기서는. 네. 아니 그 5.18 광주 거기에 뭐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썰 뭐 공상과학 드라마 아니야 그거는. 소설이죠 소설. 완전 소설을 어. 토크쇼에서 풀어내는 네. 제작비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가련한. 예. 사실 제어가 심사가 이제 하반기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내년 초에 이제 제어가와 관련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TV조선이나 채널A는 제어가 때 내어준 그 기준 종합편성 채널을 편성에도 문제가 있어요. 물론 그게 법적으로 정확하게 떨어지는 문제는인지는 좀 따져봐야겠지만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데다가 지금까지 친 사고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 뭐 기준대로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계 일각에서는 설마 과연 박근혜 정부에서 이 조중동의 이 영향력 이 굳건한 이 언론계 과연 퇴출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JTBC의 최근 행보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는 행보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건 분명하게 맞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 JTBC에 이런 변화가 좀 있다고 해서 예. 이 종편에 대한 어떤 그런 근본적인 문제라든가 예. 사실 이 조중동의 예전에 그 기고하는 문제를 두고도 상당히 좀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특히 조선이 그랬죠. 그렇죠. 조선일보가 특히. 예. 근데 그런 문제의 연장선으로 이걸 봐야 되는 건지 예. 지금 굉장히 혼재에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 김흥민 씨한테 TV조선에서 섭외가 왔다. 예. 갈 겁니까? 저는요. 가가지고 조선일보의 3대 세습에 대해서 비판할 자신이 있고 실제로 했어. 채널A 가가지고 4대 세습 비판을 했어. 나는 부르면 가서 할 거라고 미리 공언을 하고 갑니다. 그 생방송만 난 갈 거예요. 녹화하면은 편집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편집 못하게. 그러니까 절대 안 불러. 부를 일이 없기 때문에 난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연 그 진중권 교수가 예. 이런 종편의 비밀 회동에 대해서 그 임백천 씨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과연 언급을 할 수 있을까? 예. 그리고 손석희 사장이 JTBC 보도부문 총괄 사장으로 있는데 예. 과연 JTBC에서 이 종편 사사들의 비밀 회동을 비판하면서 보도를 할 수 있을까? 예. 보도 안 했습니다. 예. 물론 JTBC만 보도를 안 한 게 아니라 예. 조중동도 안 하고 매경도 안 하고 예. 종편사들 다 안 하고 지상파 방송사들도 다 안 했습니다. 예. 하지만 예. 이제 JTBC의 변화를 이제 얘기하는 그런 진보 개혁 진영 인사들이라면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입장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좀 약간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계도 명확하고 예.
이 진보 진영 인사들이 JTBC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 여러 가지 좀 혼선을 주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좀 왈가왈부 말들이 많더라고요. 예. 저는 사실 누구처럼, 이게 방송에 나가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시간이 맞으면은,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안 나가도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런 인식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종편이 지난 대선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말하자면은, 왜 그래요? 코피가 난다고? 코가 막혔다고? 코에서. 휴지가 걸렸어? 네. 김용민 씨가, 아. 코 수술을 한 뒤에 예. 굉장히 지금, 이게 코가 막히니까, 네. 신진대사가 이게 완전히, 그렇죠. 어그러지고, 네. 머리가 잘 안 돌아가. 이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 내가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차마 못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하시네. 그래. 고마워. 그래. 하여간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집권에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종편을 더는 외면하지 말고 이용하자. 이런 데 동의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나는 나가서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시간 맞으면 나가는 거고, 나가서 내 할 말 하는 거고,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 이 종편의 어떤 이런, 일종의 이거는 언론 장악에 산물로 나온 것이니만큼, 괴물이만큼 이것은 출연겁으로서 계속해서 우리가 응수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아직도 많죠.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렇죠. 그럴 때는 내가 나갈 이유가 없지. 그런 입장입니다. 예. 부르질 않네 요즘엔. 방송에서 아예 부르질 않아 요즘에.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JTBC가 예. 분명하게 예능이라든가 예. 다른 어떤 교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예. 이 종편 4사 중에서 예. 분명히 차별화를 가져온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폄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예. 이 JTBC가 이제 그런 변화를 적어도 추구를 하려면 예. 자기 부정일 수도 저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예. 종편 출범의 어떤 그 원죄 그거에 대해서 한번 털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 김용진 지금 뉴스타파 대표 아시죠? 예. 탐사보도 팀장 KBS 하셨고 예.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인 미디어 포커스 원년 멤버였어요. 예. 그 미디어 포커스 첫 방송이 뭔 줄 아십니까? KBS의 군사정권 부역 사실. 어허. 그거를 자아 비판을 한 거예요. 예. 굉장히 KBS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함으로써 예. 미디어 포커스가 타사 매체 비평하는 정당성을 획득을 했거든. 저는. 그게 굉장히 이 임팩트가 컸다고 보거든요. 근데 적어도 JTBC가 TV조선이나 예. 채널A나 혹은 MBN과 예. 자기네들이 다르다는 예. 특히 손석희 사장이 가서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예.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좀 비판을 하고 하지만 예. 그런 원죄의식이 있지만 예. 앞으로 잘하겠다. 예. 이런 식의 자기 선언 같은 거는 한번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걸 어물쩍 썰전을 통해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뉴스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예.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 물밑에서는 딴짓을 하고 있었다. 예. 종편 특혜를 더 연장시키려고 하고. 예. 자기의 강력한 라이벌인 CJ를. 완전히 그냥 연대 작전을 통해 가지고 고사시키려고 하고 또 미디어 랩이라든가 이런 거에 원래 2014년이면 유예 기간이 풀리거든요. 예. 직접 광고할 수 있는 그 유예 기간이 풀리는데 미디어 랩을 통해서 하게 하는 거를 어떻게든 더 이 직접 광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더 연장을 하려고 예. 이른바 담합을 하고 이런 거를 방송을 통해서는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를 했으나 자기네들끼리는 물밑에서 계속 그런 정말 부정하는 그런 방법을 논의를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조금 더 풀어 하자면은 지금은 마음대로 광고 영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신문을 끼고
다 할 수 있죠. 요번에 저희 JTBC에 광고를 내주시면은 지면에 몇 번, TV에 몇 번 이렇게 광고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대기업이나 광고할 수 있는 기업을 상대로 이제 말하자면은 마케팅을 한다 이거지. 광고 마케팅. 소위 말해서 예. 종편 시청률이 1%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업들이 예. JTBC나 예. 뭐 TV조선이나 채널A 광고를 줄 때 예. 그 해당 방송사를 보고 주는 게 아니라 예. 조중동을 보고 준다는 거죠. 신문을 보고 주는 그렇죠. 거지. 예. 그러니까 직접 광고 영업을 하니까 그게 가능한데 예. 미디어랩이라는 광고 판매 대행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예. 그게 안 됩니다. 그렇지.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에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종편 입장에서는 유예 기간이 끝나면 2014년 유예 기간이 만료가 되면 2014년부터는 방송사가 그러니까 JTBC나 채널A나 TV조선이 개별적으로 기업들을 찾아가가지고 광고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랩이라는 그렇죠. 별도의 말하자면은 광고 대행사가 광고를 수주를 해오는 것. 그렇죠. 그래서 공정하게 분배하는 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지상파 방송사나 다른 방송사들이 예. 한국방송광고공사 코바코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종편은 예외를 시켜줘버렸거든요. 예. 근데 이제 2014년부터는 예외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2014년이면 내년이네. 그렇죠. 어허. 그러니까 종편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어떻게든 시청률을 그 지상파하고 경쟁력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광고가 알아서 찾아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은 지금의 이 시청률 이 구조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은 그 0%대의 시청률을 계속 유지한다면은 이 시장에 경쟁력이 없으니까 기업들이 광고를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내년부터는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심각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정권이라든가 뭐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뭐 미래부에서 뭔가 엄청난 이런 특혜를 해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종편의 경영이 예.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잘 아는 종편사들이 모르게 이제 비밀 회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궁리를 한 건데 예. 저는 생존을 위한 연대라든가 이런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방법이 굉장히 괘씸해요. 방법이 뭐 이런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하질 않나. 그리고 여론 조성, CJ를 뭐 이렇게 견제를 하고 예. 그리고 뭔가 자기네들의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 기사를 뭐 써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거든요. 예. 이거는 여론 조작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의 JTBC 고정 출연 이 선택은 굉장히 안이한 판단이다. 이렇게 민동기 부장은 보는 거군요. 안이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예. 평가할 건 평가를 해야 되지만 예. 여전히 종편의 원죄 의식이 이 방송계에 미치는 폐해가 너무 크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종편이 아직 명확히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어요. 근데 JTBC를 진중권 교수는 그나마 합리적 보수라고 지금 평가를 했거든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진중권 교수는 전부터도 중앙일보에 대해서도 다른 곳보다도 낫다. 이게 뭐 상대적으로 이제 우월하다. 상대적으로 뭐 약간 좀 덜 꼴통이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출연도 하고 인터뷰에 응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선택에 대해서 뭐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중앙일보가 작년에 낙검수 깔 때 막 뭐 진중권 교수를 막 그냥 굉장히 많은 인터뷰의 그 대상자로 삼았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아니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네. JTBC에서 재미있게 보는 프로그램들이 몇몇 있습니다. 예. 꼬박꼬박 챙겨 보긴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평가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재밌고 지상파가 저렇게 막 빌빌대고 있을 때 JTBC에서 TVN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높이 평가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 평가는 이게 본질을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너무 좀 합리적 보수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예. 단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는 예. 조금은 좀 성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TV조선하고 채널A는 망할까요? 안 망할 겁니다. 안 망해요? 네. 근데 저 어떻게 버틸까 싶어요. 뭔가 지금 정권 차원의 뭐 특혜가 있을 것 같다. 아니 왜냐면 예. 채널A나 TV조선이 망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거기에 투자한 돈이 얼마며 자기네들 뒷감당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계속 존재하는 한 더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런 말하자면은 자본 잠식
빚 이런 것들이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더 크게 수렁에 빠질 텐데. 그게 이제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차라리 어느 시점에 가서 손절매를 하고 네. 그냥 신문 한 우물만 파는 게 그네들에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종편을 기왕 자기네 편이라 생각하고 만들었다면은 경쟁력 있는 매체 정도만 살려놓고 그 매체를 잘 살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치적 그 주요 곡절기에 그러니까 대선이나 총선 앞두고 JTBC가 아무리 손석희 사장이라 하더라도 새누리당에게 충성 안 하겠어? 충성하죠. 충성하지. 그거는 뭐 상식에 준하는 사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경쟁력 있는 매체 하나 살아 남겨놓고 정권에게도 짐이 될 수 있는 TV조선이나 채널A는 적당한 선에서 스스로 손절매하게끔 만드는 거. 이것도 저쪽에서 생각해 볼 만한 미디어 전략 아닐까? 미디어 전략인데 예. 사실 채널A나 TV조선이 뭐 경영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됐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정권 차원에서 지원을 할 겁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너무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예. 사실 우리가 그 방송사를 허가를 할 때요. 허가를 해줬다고 하는 거는 거의 예외가 없는 한 영구적인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제어가 탈락한 방송사 ITV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ITV 정도. ITV 뭐 있으나 없으나 뭐 사실 그게 뭐 우리 방송계에 큰 뭐 어떤 그런 뭐 영향을 주거나 여파를 미친 건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예. ITV가 ITV니까 가능한 거야 그게. 근데 TV조선이나 채널A 같은 경우에는 시청률은 얼마 안 되고 영향력도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흔히 말하는 예. 정권에 미치는 영향 예. 그리고 보수 진영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ITV처럼 저렇게 쉽게 결정을 못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제가 봤을 때 저거는 속된 말로 창조 경제에도 위반이 되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제가 민동기 부장하고 조금 견해를 달리 보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KBS, MBC가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때처럼 이른바 그 노조가 공영방송의 어떤 그 원리에 충실한 공정방송을 만들자 이런 목소리에 힘을 얻고 네. 또 경영자도 거기에 호응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새누리당 보기에 좌파 방송을 하는 경우라면은 네. 종편 살려놔야지. 그렇지. 그런데 지금은 다 에브리바디 모두 자기네 편 아니야. 다 자기들이 장악한 방송이고 이런 상황에서 TV조선 채널A를 굳이 살릴 이유가 있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저도 거기까지는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예. 중요한 거는 예. 새누리당 정권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2017년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종편은 확실하거든. 예. 적어도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흔히 말해서 예. DJ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 이 정권 교체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예. 방송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줄기차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정권 자기네들이 되찾자마자 그거를 장악을 한 거 아닙니까? MB 정권이. 그렇죠. 예. 잡자마자 정현주 내쫓고. 그렇죠. 예. 거의 무자비한 수준으로 한 거죠. 예. 근데 지상파는 또 그럴 수 있거든요. 예. 정권이 만약에 교체가 됐을 때. 예. 그 자기네들 편은 종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는 이 새누리당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의 환경에 충실하지, 그때 가면 또 그때대로 또 달리한다고. 그러니까 다음 정권에서 우리가 정권을 이룰 수 있으니 TV조선, 채널A, JTBC 잘 살려놓고 길이 보존하세. 이러진 않을 거란 얘기죠. 아니, 그 TV조선하고 채널A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 리스크를 지고 가기에는 그 둘이 예를 들면 뭐 엄청난 시청률을 보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살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존재감이 미미하고 게다가 드라마도 안 만드는 이런, 그래서 정말 우리 미디어 오늘이 아주 좋은 기사를 썼더만 보니까 5.18 그렇게 그 역사를 왜곡하고도 시청률이 안 올라. 안 노이즈 마케팅을 했는데 노이즈도 안 난 거야, 이게. 본인들 스스로 상처 입고 그냥 끝나버린,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는 쓸모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만 거죠. 그거 아닙니까? 사실 예. 5.18 정도의 저 방송 외국 방송을 했으면은요. 예. 저 관련자 징계 저 정도에서 끝날 게 아니라 당연하죠. 저건 폐지시켜야 돼요. 예. 저는 폐지가 맞다고 봅니다. 예. 아, 왜곡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그렇지. 저 심각한 수준으로 왜곡 방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 정도 관련자 이렇게 제재 이 정도는 예. 정말 너무 징계가 약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정권 초고 그러니 뭐 그냥 살려준 건데 네. 이 결국에는 TV조선이나 채널A는 야권 지지자들을 또 뭉쳐 놓은 그런 역효과를 자아낸 측면도 있거든요. 정권의 짐이 된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나는 굳이 함께 갈 수 있을까? 아, 박근혜가 미운 자식이라도 자식은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끌고 갈 수 있겠는가? 회의적으로 봅니다. 개인적으로. 하여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떠드는 얘기니까 뭐 너무 귀담아 들으실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 TV조선이나 채널A는 현 정부 아래에서는 그다지 존재감이 없다.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정말 리스크를 지면서까지 생존시켜야 될 그런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예. 만약에 이제 TV조선이나 채널A에서 이런 진보진영 인사라든가 미디어오늘 혹은 저한테 예. 섭외 요청이 왔다. 예. 안 나갑니다. 예. 발언권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걸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아니 JTBC는 아마 민동기 부장은 부를 거야 틀림없이. 왜냐하면은 팟캐스트도 인기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새끼가 저기 좌파 인사로 분류를 해놨잖아. 걔네들은 좌파 인사 얼마나 좋아하는데 어떻게든 출연시키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아니 봐요. 그러니까 그걸 그 새끼한테 좀 받아가지고 언론사에 뿌리는 거야. 날 출연시키면 진보 인사의 어떤 진보계의 그 상징적 인사를 부르는 거다. 뭐 이런 의미로. 아이 그 새끼가 다 유용하네. 근데 참 예. 제가 좌파 인사면 예. 이 땅의 진정한 좌파 인사한테 예. 좌파 인사 아니 정관용을 좌파라고 하는 판인데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 정관용은요 진짜 KBS 이 새노조 예 몸담고 계신 몇몇 PD들한테 듣기로는 뭐 물론 그분들도 좌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이 그럼요. 예. 그분들은 정관용의 속을 도저히 모르겠다. 저 사람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속을 도무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정치적 식견이나 혹은 자기의 어떤 색채 이런 것들을 전혀 노출하지 않습니다. 식견은 노출하지만 색채를 노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까지 다 좌파로 아니 그 변희재가 지정하기로는 손석희도 좌파 아니야.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얘들은 완전히 이게 이념적 생명이라니까. 이 생명이라는 표현을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념적으로 분간을 못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말이죠. 하여튼 종편의 앞날 글쎄, 저는 매우 좀 위태로운 상황이다. 자본 잠식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남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JTBC 같은 경우에는 예. 드라마를 통해서 상당히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드라마에 계속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른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예. 그런 발언들이 예. 계속 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뭐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사재를 털어서라도 예. JTBC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아마 TV조선이나 채널A와는 예. 투자나 예. 여러 가지 그 운영하는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JTBC를 가봤어요. 채널A도 가봤고 스튜디오 상황을 보니까 와 이게 뭐 비교가 안 되더만 보니까 MBN도 가봤잖아요. 아 그렇죠. JTBC는 일단 뭐 뉴스 스튜디오 자체가 딴 방송사의 뭐 드라마 스튜디오 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크기가 천장 높이도 그렇고 넓이도 그렇고 큰 스튜디오가 4개 있더만 보니까. 거기서 투자를 많이 했네 진짜. 아니 근데 보니까 그게 중앙일보. 그렇죠. 80년대 지은 그 중앙일보 건물에 네. 있는 건데 중앙일보가 그 건물 지을 때부터 이 TV 스튜디오를 설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중앙일보 부근에 있는 거를 예. 언론계 사람들은 중앙타운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여러 가지 그 방송 뭐
심지어 뭐 잡지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예. 그 부분을 거의 중앙 타운처럼 만들려고 그렇게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허. 방송 준비도 당연히 저는 했을 거라고 봐요. 예. 그 길 건너에도 뭐가 있더라고 보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종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렇죠. 예. 자, 다음 소식 뭐 준비하셨습니까? 다음 소식 넘어가기 전에 예. 우리 또 지상파 PD들 중에 예. 이 김용민 씨와 국민 TV를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무슨 걱정을?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분이 MBC에 계신 한 PD께서 예. 왜 국민 TV 라디오는 예. 팟빵을 통해서만 하냐? 아하. 여러 가지 그 다른 방법들이 많은데 예. 흔히 말해서 이제 국제적으로도 이걸 알릴 수 있는 예.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더 많은 청취자들이 들을 수 있는 방식들이 있는데 아, 그래요? 그걸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예. 어떤 부분을 또 얘기를 하냐면 예. 김용민 씨가 방송을 너무 많이 한다. 많이 줄였어요, 우리 개편과 함께. 아니, 많이 줄였는데도 예. 많다는 거야. 예. 저러다가 예. 김용민 씨가 행여 건강해 지금처럼 코가 막혀가지고 아니, 이건 과로라서 그런 게 아니라 수술을 해가지고. 그랬을 때 예. 그럼 국민 TV에 이 희망을 걸고 열심히 응원해주고 뭐 이런 분들한테 예.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PD들도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뭐,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저에 대한 그런 배려와 네. 고민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훌륭한 그 후배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네.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사실은 사람 한 명이 방송사의 그 뭐 근간이 되고 뭐 상징이 되고 이건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집단지성의 결합체가 바로 방송사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제 지난 5월에 이제 직원을 넷을 선발을 했습니다. 이 선발된 4명이 이제 또 지금 부지런히 또 라디오 제작 기술을 익히고 있고 기술을 넘어서서 기획, 구상 그리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중이니 또 다른 김용민 4명이 또 이제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분들도 뚱뚱한가요? 아닙니다. 저보다도 이 신체적 DNA가 훨씬 우월한 인자들입니다. 예. 그래요. 오늘 우리 조상훈의 뉴스피드에 그 김정은이 미국에서는 패러디 용도로 막 활용되고 있는데, 김정은을 모델로 쓸 리는 없을 것이고, 김정은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대형 모델로 쓸 텐데, 민동기 부장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했습니다. 뭐 그냥 분장이 필요 없어요. 바로 그냥 안경 벗기고. 그 말 하니까 지금 저를 정면으로 지금. 이 좀 머리가 좀 곱슬이구만. 그렇죠. 요거 조금 좀 드라이기로 좀 조정을 하고. 제가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저는 김정은보다 예. 그분의 아버지를 더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저는 김일성 주석을 닮았다는 얘기가 많아서. 예. 그리고 예. 이 김용민 씨 건강을 걱정했던 그 MBC PD가 정말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예. 저희가 또 MBC를 엄청 까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김용민 씨와 예. 제가 예. 할 일이다. 예. 그래서 때로는 조금 불편할 때도 있고, 예. 때로는 좀 마음이 좀 아플 때도 있지만, 예. 그게 당신들의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직도 그 양반 거기서 물 먹고 있는 중이구나. 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상파 PD 중에도 아직도 이런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이 방송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에 제가 이번 주 가장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국민 TV를 왜 만들어야 하느냐. 우리 조합원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어제로 13,000명이 넘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13,000명 가운데 한 명으로서 국민 TV에 갖고 있는 기대는 이렇습니다. 지금 지상파 방송사라든지 케이블 방송사에서 유능하고 의식 바르고 또 그러면서 방송을 사리사욕을 위해 오용하지 않는 이런 개념이 있는 그런 방송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많죠. 이 사람들의 백업 무대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속한 곳에서 바른 목소리 내고 또 언론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의로운 행동들을 하다가 잘리거나
쫓겨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 국민TV가 끌어안고 있다가 좋은 세상이 오면은 다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아니라 이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귀할 수 있도록 백업의 기능을 수행해야 되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해직자 백업 전문 방송사?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의로운 일을 했는데 잘리고 나니까 뭐 사람들이 그때는 박수 쳐주지만 며칠 지나니까 다 잊어버려. 이 뭐야 이게 도대체. 그게 정말 냉정한 현실이야. 이런 게 바로 기회주의자를 양산하는 맞아요. 구조고 네. 그 새끼를 양산하는 구조라 이거지. 우리는 이거를 구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국민TV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정말 안정적인 방송 제작 환경 또 급여 수준 이런 것까지도 총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이제 좀 하나하나 세팅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뭐 국민TV 사실 지난번에 한번 공채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을 뽑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과정을 이제 보고 좀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은 좀 유수한 언론사에 계신 분들은 많이 오지 않았어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TV가 하나하나 뭔가 새로운 비전과 또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규모를 갖추게 될 경우에는 그분들 도저히 그 구조 안에서는 활동하기 힘들겠다. 도저히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분들을 이 안에서 끌어안고 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방송에서 이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문인들입니다. 네. 이 전문인들이 그 자신의 어떤 그 기한 같은 것들을 충실히 수행하고 또 펼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 사회가. 왜냐면 그 사람에게 그 사회가 투자한 거예요, 그게. 맞아요. 예. 투자한 걸 회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투자를 했더니 이 사람이 나 이제 그만할래. 이건 사회적 손실입니다. 너무 큰 손실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MBC나 KBS 보십시오. 뭐 그렇게 정말 방송사의 간판급 PD 아나운서 기자로 키웠는데 해직시켜버리고 쫓아내고 뭐 무슨 한직으로 보내버리고 이거는 완전히 손실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선택한 경영자는 말 그대로 배임을 하는 겁니다. 박성재 전 MBC 노조위원장 해고됐잖아요. 예. 최근에 이제 만났거든요. 예. 요즘 흔히 말하는 전문가들이 듣는 스피커. 예. 페이스북에 예. 본인이 직접 디자인하고 이런 거를 올려놓거든요, 사진을. 예. 거의 전문가급입니다. 진짜 잘 만들어요. 근데 예. 저는 저 해직되고 나서도 저 박성재 선배가 정말 저렇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고 있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예. 다른 한편으로는 저 선배가 있어야 될 곳은 저기가 아닌데 그렇지. 왜 저기서 저걸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저는 김재철 전 사장의 원죄가 예. 무슨 이런 다른 게 아니라 예. 저렇게 능력 있고 정말 쟁쟁한 언론인들을 현장에서 떠나보내게 했다는 거. 그거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생각을 해요. 티타늄급. 거의 철이나 스테인레스로 말할 수 없는 티타늄급의 그 멘탈을 갖고 있는 그런 꼴통 인사가 방송사를 장악하면은 그 방송사의 근간이 다 무너지는 이런 아주 취약한 구조에 놓인 한국 사회, 한국 언론계입니다. 그렇죠. 뭔가 이 구조적으로 이것을 막아내지 못한다면은 우리 언론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김재철 같은 사람이 또다시 나타나서 공영방송 망쳐봐. 한국 방송의 손실이고 사회의 손실이라고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은 전 국민TV라고 보는 것이고 국민TV 운동이야말로 국민TV에 속한 직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국민TV를 이제 건설함으로써 한국 언론이 살고 또 한국 사회가 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왜 국민TV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국민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국민TV 조합원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00명 돌파했는데 저희가 3만은 돼야 방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TV 방송을요. 3만이 돼야 합니다. 가입을 좀 해주시고 우리 박재동 화백께서 방금 전에 국민TV 조합원이 되셨습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언론의 희망을 쌓는 일이에요. 지상파 방송사나 이제 이런 방송사의 희망을 잃었기 때문에 국민TV의 희망을 주기에는 너무 국민TV가 미약하다라고 판단하시죠. 이게 한국 언론의 전체의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 이야기가 너무 길었는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자, 또 준비한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긴 거는 그러면 조금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예. 오늘 그 언론계에서 예. 아주 화제가 됐던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예.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조선일보. 네. 저는 이 조선일보가 드디어 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신명술사의 영역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아니, 지금 다룰 현안들이 얼마나 많은데? 뉴스 소재가 없어서 그걸 다뤘어요? 응? 저도 그게 한심한 게. 예. 이걸 또 누가 썼느냐? 예. 조선일보 청와대 출입 기자가 썼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 더 한심한 건데. 아니, 무슨. 아니, 오늘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이게 무슨 기사냐면. 예.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진돗개 2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예. 그 보셨을 거예요. 봤어요. 지나가다 슬쩍 봤는데. 그 사저에서 청와대 들어갈 때 그 주민이 키우라고 준 그 개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애완동물 새로미 희망이라는 그 개인데 예. 최재혁 기자의 청와대 인사이드란 코너가 있는데요. 예. 여기서 새로미 희망이가 꼬리 흔들면 실세. 뭐 요런 제목의 기사를 썼어요. 뭔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이 개가 봤을 때 청와대 들어오는 길목에서 봤을 때 어떤 인사가 왔을 때 꼬리를 흔들면 저 사람은 실세다. 꼬리를 흔들지 않으면은 실세가 아니다.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꼬리를 흔들면 그만큼 대통령을 자주 접하니까 이제 실제로 개도 이제 파악을 하고 꼬리를 흔드는데 뜸한 사람들, 아주 가끔 오는 사람들은 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저댑니다. 지저대요. 왕 그렇게 지저대니까 개는 실세가 아니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뉘앙스예요. 근데 그 사람은 실세가 아니다. 그럼. 근데 김용민 씨가 지금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안이 청와대 출입 기자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청와대 출입 기자가 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대체 이 기사를 쓴 의도가 뭐냐. 그래서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을 이 최재혁 기자가 한번 흔히 말해서 깐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까는 기사를 뭐 윤창중 사건 때건 뭐 해가지고 깐 적이 있거든요. 상당히 좀 불편한 관계가 형성됐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조선일보와 이 박근혜 정부 사이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기사는 뭔가 관계 회복을 위한 그런 류의 기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런 해석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와대 출입기자가 이런 기사를 쓰는 거는 이게 뭡니까? 자기가 뭐 걔랑 대화를 해봤어요? 어떻게 알아? 제가 딱 보니까 이 기사는 경호원이나 아니면 그 개와 아주 밀접한 근접거리에 있는 선수의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쓴 기사 같은데 새로운 영역, 정치 기사의 새로운 영역을 아주 선보인 아주 경이로운 그런 기록을 세운 기사인 것 같습니다. 요즘 CJ가 신문 광고 실은 거 보니까 애잔앞뒤다 보니까 무슨 창조 경제를 지지한다라면서 창조 경제를 두꺼운 글씨로 빨갛게 얼마나 두들겨 맞았으면. 아이고. 그리고 CJ 얘기하셨으니까 짧게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오늘 조선일보 이면을 보시면 CJ ENM이 그 연평해전 관련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연평해전 관련 영화를 배급하기로 했다는 아주 짤막한 기사가 있어요. 근데 그 기사와 함께 지금 그게 실렸거든요, 광고가. CJ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좀 상징적으로 드러났다고 봅니다. 카카, 살려주세요. 그거죠, 뭐. 불쌍해요. 참. 아이고, 참. 이러니까 바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이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여기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CJ의 광고를 먹어봐. 이 CJ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 CJ가 사실 광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요. CJ가 이 대기업 중에서 광고 언론에 광고 안 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그래요? 오늘 일제히 실렸거든.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왜 실렸겠어요? 왜 광고를 했겠습니까? 왜냐 CJ는 광고 안 해도 사람들이 인지도가 있어서 자기네들은 광고에 대한 필요성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수사기관 동원해가지고 기업 터는 거.
일도 아니죠. 권력으로서는. 일도 아니죠, 그거는. 권력 앞에서 언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또 언론이 또 자본으로부터 광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이 광고를 못 받으면 어떡할 거야. 그것도 자본이 또 언론한테 갑이죠. 그렇죠. 자,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을 건설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CJ의 예를 통해서도 보고 종편의 예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또 여타 모든 언론의 그런 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민TV는 그런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이 되기 위해 애를 써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민동기 부장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팟캐스트 많이 또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7시에는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 김용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TV 30년간 빛을 보지 못했다는 한 참가자. 검사를 해본 결과 아마 평생 눈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완전한 판정을 받게 됐어요.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현재보다 미래가 더 걱정되는 어머니의 마음. 일단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해줘야지. 그런 마음밖에는 안 들어요. 기대해볼게요. 노래 준비되셨나요? 이제 너에게 난 아픔이란 것. 시각장애가 있지만 누구보다도 꿈이 많은 청년 권순철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TV가 있지만 그거 안 들어도 국민TV 라디오만 들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저도 조합원입니다.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문의는 서울 3144-0933입니다.